안녕하세요. 스티븐스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하루에 2편을 찍습니다. 워낙 급한 내용이 좀 하나 있어가지고 도움도 요청할 겸 해서 찍는데요. 1월 8일인가 월요일이었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옆에 단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세 대출이 불발이 됐다, 거절됐다. 혹시 파커베 에버 오피스텔은 그런 사례가 없느냐라는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없다. 우리도 12월 말에 뭐 몇 개 쓰고 1월 초에도 썼는데 전세 계약을 아직까지는 뭐 거절됐다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그런가 이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화요일 날 다른 부동산에서 또 다른 단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거절됐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건이나 거절됐다. 어떻게 된 거냐. 뭐 파크베버는 그런 사례가 없느냐 해서 없다 하고서 이제 부랴부랴 이게 뭐지 하고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아주 대단지 아니면은 이 시세가 잘 안 잡힙니다.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KB 시세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KB 시세나 부동산 시세, 부동산은 시세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장 고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반환 보증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부동산원의 시세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떠 있고 제가 부동산원에다 전화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파크베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1일 날 떴다. 시세가 발표가 됐다 하는 거예요. 반영이 됐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12월 11일부터 뭐 그 사이에 전세가 사실 이렇게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거래가. 그래서 이제 12월 말쯤에 몇 개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했던 게 없는 거예요. 12월 말하고 1월 초에 좀 했던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역전세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발생하니까 현실적인 가격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건데 제가 그 금액을 따져봤더니 저희 파크베버 같은 경우는 상하는 뭐 1억 5,800 분양가예요. 그다음에 하하는 1억 5,200.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5% 정도가 줄었어요. 그 주택이나 이런 것들 아파트는 산술 평균을 내서 하는데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요 95%에 90% 하면은 85%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85% 수준에서 고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을 때 깡통 전세가 뭐 주택 가격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이 전세가율이 85%입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 맞춘 것 같아요. 이 강서구는 한 90%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한 85% 수준에 맞춰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파크베버가 그렇게 되면은 1억 3,590 1억 3,600이라고 할게요. 자꾸 90자면 헷갈리니까 1억 3,600으로 이제 그게 넘어가면은 반환 보증 가입이 거절당하는데 그게 이제 임차인들이 가입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가입할 때 이 조건이 틀려요.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할 때와 임차인이 가입할 때의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그에 나와 있는 그 반환 안심 대출할 때 보증보험 할 때의 그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KB 시세, 부동산원 시세, 국세청장 고시가입 126%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인은 민특법의 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특법 시행령 9조 2항에 가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가로치고 준주택은 소득세법 제99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국세청장 고시가 곱하기 120%를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했을 때는 지금 1억 5천짜리 전세 놓고 새로 사람이 올 때 1억 5천을 받아서 내보내고 하려고 다시 1억 5천에 전세 놓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사례가 없어요. 이게 요번 주에 일어난 거라서 여기서 안심자 들어가는 대출 다 거절당한 사례는 나오는데 여기서 임대인이 가입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우리 매일 뭐 서로 부동산끼리 전화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1번, 2번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 3번이 문제예요.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가격 기준 준용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준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사례가 없는데 1번, 2번으로만 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임차인들이 안심자 들어가는 대출은 그 대출 안에 반환보증을 같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중기층 100%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거라서 이건 아예 안 돼요. 이제. 초과되는 금액으로 하게 되면 이게 되려면 아까 얘기한 1억 3,600 이하의 보증금일 때는 되는데 기존에 1억 5천을 유지하겠다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는 일반 대출밖에 없고 제가 LH 전세 대출을 왜 해놨냐면 8일날 9일날 전화 왔을 때 제가 뭐지 한 게 뭐냐면 이게 됐었어요. 저희는 2일날 저희가 그 임차인이 LH에 이제 권리 분석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권리 분석이 끝나서 11일날 계약서 쓰는데 9일날 저희가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일 모레 계약을 쓰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LH에서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지 해가지고 좀 혼돈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1일날 계약서를 쓰면서 물어봤더니 LH는 이걸 적용합니다. 국세청장 고시가 126%를 적용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출이 있어요. 이게 사례가 얼마 없다 보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가 지금 막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건 안심자 들어가는 대출은 안 된다. 금액이 초과하면. 그리고 일반 대출로 하시는 분들인데 일반 대출로 하더라도 일반 대출로 이제 임대인이 1억 5천을 고집하고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임차인이 그래 나 일반 대출 어차피 나는 안심 대출 자격이 안 되니 일반 대출로 할 거야 해서 오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분은 가입을 못 해요. 반환보증은.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이 조항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 2번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온다면 이것도 힘들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고 있는데 아직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이거 보시는 분들 기존 그 시세 아니고 시세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고시가로 임대인이 가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꼬리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